우리 일상과 가까운 생활 법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얼굴이. 요즘 너무 힘듭니다. 아니,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보상은 따라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예. 요즘 다른 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요즘 우리 모든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 법률 용어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 용어들 좀 쉽게 이제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변호사인데 요즘처럼 뉴스에 법률 용어가 많이 언급됐을 때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끼리는 이거 전국민 법조인 만들기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니냐. 예.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법률 용어가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도 많으니까 그냥 어물쩍 넘겼던 분들도 요즘은 좀 관심을 두고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예. 사실 법이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자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몰라서 나의 권리를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이번 예. 기회에 제가 자주 언급되는 법률 용어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그냥 한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이건 뭐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용어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예. 내일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네.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지요. 일단 내일 11시죠. 네. 11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인용. 인용은 뭐예요? 인용은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이고요.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라는 거는 해당 공직자가 직위에서 파면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고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위반을 했어.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그게 인용입니다. 자, 인용 결정이 만약에 내려지면 대통령직을 바로 잃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인용 말고 이제 기각하고 각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정리를 그러니까요. 해주시죠. 예. 이 기각과 각하 또한 법률 용어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어떤 청구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과적인 것을 따지고 보자면 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고. 네. 네. 그러나 그 이유나 과정이 조금은 달라요. 네.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인정이 안 됐어. 예. 그거는 법원은 이를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말이 맞아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상대방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없다. 그러니까 오. 너의 청구가 인정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인정되긴 좀 어려운데 이런 느낌이 기각. 그러군요. 오. 그리고 각하는 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지 못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내가 내용 볼 필요도 없이 네. 이거는 문제가 있어.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네. 이건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쪽인가요? 이 내용이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할지 여부를 판단도 들어갈 필요도 없어. 어려워진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까지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네. 이게 예. 각하. 이제 그러니까 인용, 기각, 각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자,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뭐 인용, 기각, 각하 이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헌법소원이란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이 얘기도 네. 진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먼저 말씀하신 헌법 소원은 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받기 위한 제도다. 네. 예, 예.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내 기본권이 침해됐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수 이승환 씨가 경북 구미에서 공연을 하기 앞서서 정치적 선동 금지라는 서약서를 받아들고 예. 이거 부당하다 하고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헌법소원이 국민이 직접 심판 청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권리로 이제 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헌법 소원이다.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이건. 국민이라면. 그러니까 네. 저도 낼 수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건 뭐예요? 권한쟁의 심판은 네. 우리 같은 국민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에 이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중재자 역할로 나서서 이거를 심판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무슨 정부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뭐 이런 걸 판단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네. 책임이라기보다는 너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고 이거를 누가 이걸 했어야 했고 이거를 너는 하면 안 되고 네.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된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 네. 판단이 전원일치로 위헌이었고요. 예. 그래서 헌재 결정이 최종적이고 단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즉각 효력이 발생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관끼리 권한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군요.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은 권한쟁의 심판은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뭐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 뭐 뉴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헌법재판소잖아요. 맞아요. 예. 이 헌법재판의 이제 저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위헌 법률 심판 권한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이게 국회가 입법을 한 이후에 그 법률이 우리 헌법에 합치하는지 이에 대해서 심판하는 제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가 위반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효력을 상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릴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용 기각 각하 이게 아니고요. 예. 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 불합치냐. 이렇게 이제 총 3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 불합치냐. 예. 근데 헌법 불합치라는 게 헌법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예. 위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조금 다른 게 예. 헌법 불합치는 법률이나 규정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 거는 맞는데 법적인 공백을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해서 이거 즉각적으로 무효야 이게 아니라 네.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부분을 좀 유지를 하고 국회가 좀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합치는 맞는데 위헌은 맞는데 시간을 더 줘서 뭔가 이제 법률적으로 보충을 해라. 네, 입법자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위헌은 맞는데 예. 사회적인 혼란을 배려한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하. 그리고 이 헌법 불합치가 내려진 가장 대표적인 법률 중에 하나가 2019년에 있은 낙태죄. 낙태죄. 네. 뭐 기억은 나는데 너무 오래된 얘기라 좀 그쵸? 정리를 해주시죠. 당시에 헌재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이제 시한을 줬었어요. 그래서 법률의 공백을 막고 싶고, 이거 처벌해야 되니까 법률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입법자에게 그때까지 너희 개정해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 법률 개정은 안 됐고요. 그래서 입법 공백의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헌법 불합치와 위헌에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위헌이에요. 위헌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까, 이야기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해당 법률 조항들은요, 헌재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바로 이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2015년에 있었던 간통죄. 네. 그래서 간통 행위가 도덕적으로 용인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바로 법적인 처벌을 의유를 하는 부분은 이거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라고 보고 네. 형사 처벌 받지 말고 대신 이런 거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온 거였고요. 그래서 즉각 효력이 상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수사나 재판을 받던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 취소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졌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어떤 용어들을 좀 쉽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법률 조언이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때 좀 기억해 두면 좋을 용어들 뭐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형사사건 이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네. 이제 생각보다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형사사건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만 있는 거가 아니라 예. 이 형 선고가 집행유예도 있고 선고유예도 있고 그리고 재판 단계 가기 전에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 다 유예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예나 완화하는 제도라는 거는 인식은 하지만 이게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자, 짧게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는 일단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거. 이제 요건들 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유예 기간 동안에 추가 범죄 없으면 형 집행은 면제가 되지만 전과 기록은 남아요. 이건 죄는 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 판단은 하지만 형을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그래서 경한 죄를 이제 선고할 때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법원 단계 가기 전에 이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사건을 종결하자. 이렇게 해서 기소 자체를 유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다 이제 죄는 다 인정된다는 거네요, 보면은.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선고되는 결정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말씀해 주신다면 이 용어들이 아직까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좀 더 맞아요. 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률 용어 이렇게 한두 가지씩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것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